이제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개장 키워드를 열어볼 텐데요. 멀가중, 최강환화입니다. 멀가중부터 볼게요. 네. 멀가중. 뭐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실사격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외우는 그 표적, 그죠? 네. 사로에서 보는 이제 그 이제 먼 몇 사로? 표적, 네. 먼 표적, 중간 표적, 가까운 표적을 보는 네. 건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 왜 이런 그 제목을 뽑았냐면 키워드를 뽑았냐면 우리가 좀 나눠서 지금 시장의 특징을 좀 멀리 볼 종목, 가까이 볼 종목, 그리고 중기적으로 볼 종목을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에서 한번 어그로를 끌어보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뽑아봤고요. 일단 뭐 매크로 불확실성은 뭐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엔캐리에 대한 이제 그런 트라우마도 지금 충분히 좀 극복, 적응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좀 긍정적인 흐름, 뭐 설 연휴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멀리 본다면 역시 좀 밸류의 확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미국장에서도 좀 강세가 나왔었던 뭐 반도체 그리고 조선 같은 이제 이런 섹터는 그냥 가까이 보기보다는 좀 멀리, 뭐 멀리 오래, 함께 가자.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깝게 본다면 역시 이제 수급 선호도가 가장 많이 지금 몰리고 있는 전력 설비를 비롯한 이런 좀 재건 쪽, 아무래도 좀 인프라 쪽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바이오 이런 쪽이 좀 이제 가깝게 볼 종목. 그리고 중기적 관점은 역시 이제 분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가장 좋을 만한 뭐 화장품과 방산 이런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사로에 서서 조정관 단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런 비중 확대는 설 연휴 이후부터 좀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많은 그런 이벤트들 다 관찰을 하신 후에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가중, 멀리, 가까이, 중간. 우리 이제 사로에 들어갈 때 뭘 얘기를 하는데요. 네. 멀리가 반도체와 조선은 조선, 네. 멀리 길게 보고 가자. 중간은 앞서 말했지만 화장품, 그다음에 방산이 중간이고, 그렇죠. 네. 가까이는 바이오와 이제 인프라. 인프라죠. LA 산불도 있고, 그렇죠. 우크라 재건도 네. 있고, 다 가까이로 갈 것 같은데요. 뭐 이제 뭐 데일리 방송이다 보니까 네. 예, 가까이 보시는 게 좀 좋을 네.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전력설비, 원전, 자율주행, 조선 재건. 네. 이런 뉴스들이 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까이, 그러니까 설 명절 이전까지는 그러니까요. 요 안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멀가 중에서 가까이에 가는 전선, 전력 인프라, 또 송배전 변압기, 또 LA 산불 관련주들, 또 우크라 재건 쪽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성훈 대표, 한화 맞습니다. 팬이시죠? 네,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약간 고향도 고향은 강원도 춘천인데 네. 와이프가 대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모님 따라서 한화로 네네. 최강 한화. 네, 그래야 또 가정이 시작해- 편안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최강 하나라는 이 구호가 하나 이글스가 약속의 8회 때 이렇게 크게 외치는 하죠. 구호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뭐 조선, 코인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네. 하나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최근 들어서 태양광 네. 쪽이 다시 좀 벼슬 좀 그러게요. 비치면서 이 하나그룹주에서 완성된 조합이 탄생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HD 현대하고 이제 우리 정기선 이 김동간의 이 경쟁 구도가 MRO 시장에서도 이제 지금 많이 또 기초가 주목된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동맹국들의 각자 도생을 미국에서 외치면서 이 방위비에 대한 이 증가폭.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영업이익이 5천억대.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재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67%의 영업이익 증가폭 기록을 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한 300%의 영업이익을 재작년에 대비해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 그룹주 내에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나 오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작년에 흑자 전환을 또 기록하면서 이번에 MRO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뭐 하나의 캐시카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은 지금 OC와의 결합, 이 흐름에서 본다면은 태양광의 이제 우리가 흐름에서 이 트럼프의 2.0 시대를 더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뭐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 그룹주 내에서도 이 하나솔루션을 뭐 다음 주부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이 흐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맞습니다. 의견입니다. 완벽한 조합입니다. 예, 진짜 조선부터 해서
이어서 태양광까지 갖고 있고 앞서 그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 3세 경쟁이잖아요. HD의 정기선 부회장, 네. 그다음에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 김승현 회장이 어디 가든 맨날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두 격돌인데 조선만 놓고 보면 하나 라인 편도 있고 HD 라인 편도 있거든요. 김성훈 대표는 하나 쪽입니까? 아니면은 한화 쪽 라인입니까? HD 라인입니까? 아니면 삼성중공업 쪽이에요? 일단은 주가 흐름 조선만 네. 보면 삼성중공업이 사실 FLNG의 이런 그래요?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로 봤을 때는 그리고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사실 랠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면에서는 주가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지만 네. 저의 마음은 항상 하나를 계속 속으로도 그렇고 응원하고 있어서 네. 지금 오너 3세 경영에 있어서 이 김동관 이 부회장이 네. 워낙에 또 이 워크홀릭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하나 에너지를 통해서 계속 지분을 좀 수취하는 상승은 구조고 완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영권은요. 그렇죠. 네.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분을 좀 매입하는 구조잖아요. 네. 이제 주주환원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2세 경영, 3세 경영에 있어서 삼세.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이 HD 현대하고 지금 한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훈 대표 최강 한화 라인들 하나하나 다 주목해 보시라. 또 우리 아내분이 대전 출신이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강원도인데 한화의 아주 강력 또 팬이 되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셨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약보합으로 코스피 출발했고 코스닥도 약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지금 나왔네요. 일단 외국인들도 현선물 조금씩 팔고 있는데 이거는 뭐 금방 바뀔 것 같은 그 정도의 물량으로 일단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했네요. 0.74%고 어제 하이닉스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20만 원 깨 못 깨 하다가 그냥 갭으로 떠가지고 21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오늘도 나쁘지가 않아요. 0.7% 정도 빨간불을 켜고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라인들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TSMC 쪽에서의 이 에이직 쪽, 팹 리스 쪽일 텐데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라인들 역시 만든 것 같아요. 가온칩스, LX세미콘, 에이직 랜드 쪽, AD 테크놀로지 쪽은 상승 출발을 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테크잉, YC, DI 쪽, 이 HBM 쪽, 테스트 쪽도 좀 살아 있습니다. 하고 지금 수급들이 속속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만 더 한 9시 10분 이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조선이 어제 다 좋았잖아요. 전 섹터, 전 업종 좋았을 때 유일하게 소외를 받았는데 오늘도 좀 일단 파란불이에요. 파란불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제 HD라인 쉬어가는 거죠. 그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간밤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제 이어서 어제 또 떨어졌잖아요. 바이오 쪽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바이오가 일단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향후 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바이오 쪽이 오늘은 좀 쉬어가고 2차 전지도 역시 파란불을 켜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업종들, 종목들까지 우리 정경민 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제 그 미국장도 좀 막판에 좀 낙폭을 좀 키웠고 그리고 좀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미국 시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반도체 위주, 어제 올랐던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약간 저항같이 느꼈었던 20만 원대 벽을 지금 약간 뚫어내는 그런 네. 그런 기분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밸류 체인들 지금 속속들이 뭐 플러스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따라서 반도체는 오늘도 시장을 견인하는 시장 대비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이제 큰 뉴스가 한 4개 정도 나왔었죠. 이제 전력 설비 쪽에서 이제 LS 쪽에 뭐 조단이 이런 전력 설비 쪽에서 좋은 뉴스가 좀 있었고 그게 또 이제 AI 센터와 연결이 좀 되다 보니까 지금 LS 일렉트로닉 또 뭐 8%네. 지주사 LS 그리고 뭐 LS 관련된 그런 반개 회사들이 모두 좀 플러스권 시장 대비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원전도 좀 좋은 얘기가 있었죠. 웨스팅하우스랑 좀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좀 보니까 뭐 팀 코러스 코리아와 US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 그렇다 보니 이제 원전에서 좀
오래된 그런 종목들 뭐 전부 다 오늘 좀 상승하고 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3%대 강세를 띠는 게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또 의료 AI 그런 종목들도 뭐 뉴스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의료 AI보다는 그냥 의료 기기 쪽이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 뭐 파마리서치나 클래시스 같은 종목이 시총 상위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까 언급드렸었던 이제 반도체의 장비주들 뭐 네. 테크윙부터 해서 PSK홀딩스, 뭐 솔브레인 이제 소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조선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단기에 상승했던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봐야 되지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길게 뭐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된다라고 멀가 중에 멀. 생각하는데 만약에 네. 조선주의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정말 단 한 줄에도 좀 어쨌든 편입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좀 우리 시장을 좀 구겨 넣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장 막판까지.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조금 밀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쪽 또 전력섭이 원전 뭐 이런 쪽에서 오늘 시장을 좀 견인을 하면서 어쨌든 오늘은 뭐 보합권 움직임이 좀 예상되는 하루니까요. 오후까지 뭐 지켜보시면 뭐 나쁠 것 같지 그렇죠. 않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앞서서 반도체 소부장이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꽤 빨간 불들이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PSK홀딩스가 쭉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쪽 수급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8%, 9%까지 PSK홀딩스가 그대로 상승을 하면서 앞단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뭐 테스, 유진테크 전공종 라인도 지금 다 땡겨 올리고 있고요. 점점점 약간 빨간불 온기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명희 팀장이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뉴스와 또 해당 업종들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딱 보면 우진엔텍 15%, G2파워 12%, 두산엘러빌리티도 3%, BHI 7%, 그리고 한전산업이 지금 상 들어갈 것 같거든요. VI가 아직 안 걸렸나요? 한전산업이 지금 앞단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 우리 팀 코러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도 이미 한번 시세 나다가 이제 아침에 나온 속보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한미 원전 동맹이 강하다.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원전주들 그냥 내달리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한가까지 갈 것 같은데 이 뉴스와 함께 해당 종목들도 함께 살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적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이제 그 협상 타결 이제 이 노이즈를 해결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금 보면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보유한 캐나다 핵연료 회사죠 카메커와 함께 협상 타결 소식을 이제 새롭게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보면은 이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이제 원전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와 조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동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는 한국형 원전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이 원전 사업하고 조율하는 이렇게 좀 양분화돼서 시장을 공동으로 해서 네.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앞두고 우리나라와의 분쟁 종결이 이제는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3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최근 들어서 원전에 대해서 그동안의 반등폭을 굉장히 뭐 시세를 내주려고 했다가 이번에 정권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보면 한 30% 예상씩 하락폭을 기록했다가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신호탄을 이제 쏘아 올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체코 자회사죠. 두산 이 스코타 파워가 이제 체코의 증권거래소에서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두산이 21,600원대의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나마 강한 쪽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G2파워인데요. 미국과의 이 연결고리가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데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장기 투자 운용사죠. GEM하고의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일단 12%의 지분 매각 이슈가 그쵸, 있었어요. 네, 네.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면서 예.
지금 이제 좀 조용했다가 최근에 다시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과 같은 경우에 미국과의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반등폭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G2 파워가 다시 한번 13%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3%대 다시 상한가가 조금 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수급에 있어서의 좀 소형사들에 대한 반등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뭐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사실 원전에 있어서 이제 가스처럼 계획이 관련돼서 수급이 조금 이어지면서 좀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반등을 줬다 해서 저는 핵심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G2파월 중심으로서 계속 우리가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고요. 그래도 일단 3월 달에 이 어느 정도의 두코마니 원전이 협상이 타결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그래도 한전기술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다 해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6만 원대의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면서 8만 원대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볼 만한 수급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누가 이적하거나 할 때도 오피셜이 뜰 때 확 좀 믿는 것 같아요. 한미 원전 동맹 팀 코러스 얘기할 때 한 번 시세가 났지만 이 정도 시세는 아니었는데 오늘 완전히 최종 확정 나오고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 디테일까지 나오게 되면서 원전주들이 그냥 장 초반부터 내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성훈 대표가 이야기한 종목들 기억하시죠? 우진엔텍도 있지만 G2파워 같은 경우에 지분 매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G2파워 쪽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전 라인에서는 실은 한전 기술이 이게 항상 핵심인데 원전 쪽에 보면 늘 한전 산업이 가요. 특이하지만 뭐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한전 산업 오늘도 지금 상은 잠깐 풀렸습니다. 23%지만은 한전 기술도 팀 코러스 원전 동맹에서 빼놓지 말자. 이게 3월이 듀코바니 원전 확정이기 때문에 뭐 세론이어도 한 2, 3월까지는 우리가 쪼박 끌고 갈 수 있는 원전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자, 정경민 팀장, 우리가 어제 간밤이죠. 뉴글렌 블루 오리진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우주항공 쪽 좀 기대도 했고요. 발사체도 한번 볼 수가 있고 왜냐면 그 전에 첫 초에 이제 연기했을 때 뉴글렌 한다고 했을 때 시세 줬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공을 했는데 오늘은 시세를 안 주네요. 이 우주항공과 뉴글렌 볼까요? 뭐 이제 뭐 경쟁적인 이제 그런 흐름으로 넘어갔고 이제 그런 상용화에 대한 그런 성공. 근데 뉴글렌은 뭐 좀 재진이 뭐 약간의 그런 발사체 못 잡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스페이스X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는 뭐 기가 막히게 다시 뭐 정말 경이로운 수준으로 이제는 뭐 완전히 제 궤도에 올라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약간 이벤트성이 있었죠. 약간 일정상의 모멘텀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에 좀 반응을 하다가 이제 뭐 약간 세론,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그런 영향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좀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 브로커들 중에 호사가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올해 텐베거가 나온다면 무조건 우주항공 쪽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뭐 작년에 엔비디아가 있었다면 올해는 역시 아마존 쪽이다 뭐 이런 좀 얘기가 있는데 뭐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나 이런 상용화에 굉장히 많은 그런 예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내년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을 할 때 좀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가장 빠른 게 내년 4월이거든요. 그 옛날에 나사에서 하던 거를 이제 다 민자 쪽으로 넘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영향권 안에 들어오려면 역시 올 한 4분기 정도, 뭐 빨라야 3분기 후반 정도는 돼야 이 종목들이 좀 본격적인 그런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종목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꼽아 보자면 일단 스페이스X에 직납을 하는 기업이 있죠. 소재 업체 중에서 HV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6%대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의 소멸에 대한 그런 하락이 좀 세론이네요. 좀 많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상업용 발사체에 대해서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좀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좀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 상반기까지는 크게 오를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상용화가 형성이 돼서 해당 종목들이 피어 그룹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밸류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기업이 있어라고 하면서 좀 힘을 받아갈 텐데 그 시점은 상반기에는 조금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보이는 쪽이 바이오 쪽이에요. 뭐 바이오 뭐 저 단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코스닥 쪽을 보니까는 시총 상위에 있는 알테오젠, HLB, 뭐 리가캠 이런 종목들이 좀 다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제 좀 상승했었던 거에 약간 그런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곧 그
이제 연간 보고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뭐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종목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HLB와 유한양행이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네. 근데 그러면 뭐 하나는 비싸고 뭐 하나는 둘 싼데. 중에 하나는 싼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된 거죠. 이제 일단 이 재무제표가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형 제약과 대형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앞서 우리 멀 가중했잖아요. 멀리, 가까이, 중간. 우주항공은 어디에 넣을까요? 이제 멀리 쪽인데 멀리 아직 쪽에? 이제 네. 밸류가 형성이 아직 좀 안 됐기 됐습니다. 때문에 예. 조금 더 멀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앞서 얘기했지만 텐버거가 나온다면 우주항공 이 얘기 정말 많이 돌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심지어 네. 아마존이 이제 올 한해는 아마존의 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런 배송 이런 유통이 아니라 우주항공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뉴글렌 또 이런 발사 이슈가 다 오늘은 세론으로 작용을 해서 예상과 달리 뭐 캔코와 제이시언 뭐 드론부터 싹 다 지금 다 파란불을 켜고 있다는 상황까지 봤고요. 자, 김성훈 대표와 함께는 반도체 소부장 역시 TSMC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발열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TSMC가 뭔 소리냐 우리가 잘 만들어주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요 반도체 소부장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속속 돌아서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다시 1%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반도체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전략 볼까요? 네, 일단 오늘 20만 원대의 지지 라인이 충분히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 네. 과거의 저항대가 이제는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브로드컴의 러브콜을 계속 받으면서 사실 웨이퍼가 17만 장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23일 날 있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이제 TSMC가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봤죠? 좀 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뭐 오늘 왜냐하면 TSMC가 상승하면서 사실 디자인 하우스 쪽에 이 역할을 굉장히 크게 봤지만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 하우스 쪽보다는 오히려 HBM 라인 쪽의 그렇네요. 강세가 네.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밸류체인 라인은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서 네. 밑에 하단을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한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올해 내년까지 매출액의 2배 정도의 성장폭을 계속 기록하면서 내후년까지 영업이익단도 그렇지만은 이제 매출액이 2조 가까이 찍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가장 크게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서 뭐 최근 들어서 오늘 보니까 리노공업이 반등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제 우리가 테스터 쪽에서 소켓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테큰 쪽에서는 핸들러 쪽, 속도 그렇죠. 테스터의 핸들러 네. 쪽도 가장 우리가 핵심 점유율 과점 라인에서 본다면 이렇게 종목들을 너무 나열하지 말고 핵심 종목들을 중심으로서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롱텀 전략이 이번에는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대표도 HBM 라인들 멀리 함께 가자. 오늘 TSMC 훈풍이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에이직이 들어왔다가 지금 나갔고요. 네. 그래도 HBM인가벼 하면서 후공정 쪽으로 많이 오고요. 살아남은 게 HPSP 같아요. 팀 TSMC 쪽에서는 HPSP가 지금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래저래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 TSMC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